나이 들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는 후회는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뼈아프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이와 노인의 후회는 아주 다르다. 젊은이는 후회에 대해 교정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물리적으로 그 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게 누구든. 일단 은퇴한 후에는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운신의 폭도 줄어든다. 다시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돈을 들 수 있다. 사람이 늙어서 돈이 없으면 글자 그대로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그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는 게 바로 노인들이다. 이미 젊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준비 마이너스 저축하지 못했다면 그 아픈 결과는 후회만으로는 만회되지 않는다. 노인들이 가지게 되는 후회의 절박성이 바로 그것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후회 없는 노인들보다는 후회하고 있는 노인들이 더 많다. 그게 인생이고 세상이다.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는 50세 이상, 거래잔고 1천만 원 이상인 고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거래잔고 1천만 원 이상이면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에게는 후회하는 일이 있다. 후회스러운 일 중에 첫 번째가 평생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없는 것이었다. 취미는 여가 시간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 자주 하게 되는 흥미로운 일이다. 또는 그런 일에 대한 흥미 자체이기도 하다.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그래서 무료함이다. 할 일 없이 지루한 것, 그게 바로 무료이며, 무료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빨리 늙게 하며 죽음을 재촉한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긴장된 삶을 살 수 있고 깊은 즐거움과 함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니 더디 늙게 되고 마음이 즐거우니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는 것은 물론이며 그 취미 생활도 계속 발전해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사실 그건 놀라운 신세계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에서 취미가 중요한 게 그 때문이다. 노인이 된 후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취미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게 그대로 노년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 세상엔 생각보다 무미건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류도 있다.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노래방 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라면 가망이 없다는 얘기다. 건전하고 길게 갈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같은 취미라도 젊어서는 쉽게 하지만 노인이 되면 힘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취미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노인이 된 후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된다. 테니스 같은 격렬한 운동은 젊어서는 계속할 수 있지만 노인이 되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취미 중 하나가 악기다. 악기가 좋은 점은 결정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 때문이다. 그게 어떤 악기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가 가족들과의 대화 부족이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정이 하숙이 된 지 오래다.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니 가족들의 얼굴 보기도 힘들다. 직장에서의 잔업보다는 퇴근 후의 술자리가 문제다. 그 판에 끼지 않으면 소외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잦은 회식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함께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다. 저녁 시간을 철저히 가족들과 지내는 서구 선진사회가 부러운 게 그 때문이다.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은퇴 후 집에 있게 될 때 이방인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갑자기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서로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은퇴한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했겠는가. 대화가 부족하면 이해가 부족해지고 이해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게 인간관계다. 가족이라 해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 간 대화가 중요하다.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화제를 준비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일지라도 이런 기회에는 모두가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세 번째가 돈이다. 사실 돈 문제는 첫 번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2014년을 기준할 때 중산층 정도의 노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인당 월 1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부부만 산다 해도 월 2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이미 은퇴한 대부분의 부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평균 월 60만 원 정도다.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저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비 그리고 결혼 비용이다. 수입 자체가 빠듯하다 보니 충분한 저축을 못하고 저축이 부실하니 노년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결과다. 사실은 정말 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는 노년기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죽은 목숨이라고 하겠는가. 늙어서 돈 고생 안 하려면 몇 가지 윈칙에 충실해야 된다. 우선 저축부터 하고 돈을 써야 한다. 노년이 되어 큰 불편 없이 살려면 수입의 30%는 꾸준히 저축해야 옳다. 따라서 자녀의 사교육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학비 지원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로 못 박아야 한다. 특히 결혼, 집장만에 돈을 내주면 안 된다. 그건 부모 자식이 같이 망하는 길이다. 이제는 학벌 마이너스 학력 사회도 한물 가고 있으며 한번 백수가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자녀의 학비는 신중히 생각해서 지원해야 되며 제한적이어야 한다. 듀오 휴먼라이프의 조사는 현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평균 결혼 비용을 2억 5천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거품과 낭비이며 허례허식이다. 이런 잘못된 결혼 문화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과감히 이런 악습을 버려야 한다. 모든 젊은이들이 제 분수에 맞는 실속 있는 결혼 문화가 정착될 때도 됐다. 거기에는 젊은이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네 번째의 공통점은 건강관리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건강관리는 건강할 때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 하나가 젊었을 때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 늙어서도 계속하는 케이스다.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다. 오죽하면 생로병사라고 했겠는가. 인간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병들고 아프면 세상 모든 것이 소용없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 최고의 병실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이건희를 생각하면 답은 절로 나온다.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건강하면 노년 생활도 얼마든지 즐겁고 보람있게 지낼 수 있다.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전한 일의 분야가 아주 크게 넓어진 세상이다. 건강만 있다면 그 모든 기회는 열려있는 셈이다. 건강은 생활 습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하루 세끼 더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신진대사가 잘 되면 건강한 것이다. 건강식품이나 보약에 의지하면 안 된다. 5번째는 뜻밖에도 해외여행이다. 지금은 나라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만 지금의 노인들이 젊었을 땐 여권 자체가 단수였다. 그만큼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외화도 크게 부족했다.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충분한 해외여행을 못 해본 세대이기도 하다. 현역에서 은퇴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여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다. 여행은 젊었을 땐 먼 곳을, 나이가 들어서는 국내를 다니는 게 정석이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 세대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여의치 않았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가급적 많은 곳을 다녀봐야 한다.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은 아무리 반추해도 없어지지 않는 보물 같은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여행은 혼자나 부부가 하는 것이다. 낯선 나라에 가서 차를 빌려 타고 이곳저곳을 다녀보는 재미는 정말 각별한 바가 있다. 모험심과 도전 정신만 있다면 세상은 넓고 가볼 곳도 많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은퇴 후에 꼭 필요한 것을 지목하는 대목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남성은 건강, 배우자, 돈을 지목한 반면 여성은 건강, 돈, 배우자 순이었다. 건강의 중요성은 같지만 돈과 배우자는 바뀐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남자들은 은퇴하면 배우자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반대로 여성들은 젖은 낙엽 같은 영감보다는 돈에 더 의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평생 아내를 구박하고 들볶은 복수심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심하면 황혼이혼까지 갈 수 있는 게 노부부의 관계다. 부부는 혈육이 아닌 무촌이며 서로가 남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계다. 늙어서 대접을 받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고 대우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모두가 공을 들인 만큼 되돌아오는 법이다. 나이 들면 아내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챙겨주는 것은 늙은 아내밖에 없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아주 잘해줘야 한다. 정말이지. 그 노력은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금은 평균 연령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년에 대한 준비도 전과는 아주 달라야 한다. 남자들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는 전문직이 되어 오래 근무하거나 은퇴 후 다시 취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기능 마이너스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재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일이며 이제는 평생 동안 여러 곳의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일이 일상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노인의 물리적 나이를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 그래야 노인복지도 합리적이 될 수 있으며 지하철의 적자도 줄일 수 있다. 인간은 극에 누구든 늙게 마련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후를 잘 준비할 것이고 어리석은 인간은 어영부영하다. 돈 없는 늙은이로 전락하고 만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 후회할 일들을 줄일 수는 있다.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깊은 연못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마이너스 한 국격언.